이번 시간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수리비와 관련돼 있는데 차량 운반구,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다. 일단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러면 어떤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개조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대부분 없는 걸 새로 하는 거예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가치가 증가하죠. 이런 것들. 자, 수익적 지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상 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능률 유지, 기계 같은 경우는 능력치를 유지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에요. 예를 들어 건물에 창문이 깨져서 새로 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건 수익적 지출.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그래서 차량 운반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할 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건물, 기계장치, 비품은 그쵸? 비용 처리할 때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러니까 이쪽은 비용에 해당되는 거고 이쪽은 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시설, 개조, 증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이에요.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주유부품 교체 이게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 거의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죠? 차량 운반구,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식으로. 자,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량 운반구는 차량 유지비, 건물, 기계장치, 비품은 수선비 이렇게 되겠죠. 자,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35번 문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500만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했대요. 일단 당좌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이죠.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 500만원. 자, 그러면 당좌수표로 지급했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비래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분개한다? 건물 이렇게 되겠죠. 건물 500만원. 자, 됐죠? 자, 36번 볼게요. 영업부 자동차가 고장으로 인해 삼성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5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자, 일단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냐면 5만원 이렇게. 자, 그냥 자동차 수리비니까 그죠? 자동차는 엔진 교체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나머지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 이렇게 되겠죠. 차량 유지비 5만원. 자, 됐죠? 37번. 기계장치에 주유부품을 교체하고 교체비용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이 나갔어요. 대변에 현금 80만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계장치의 주유부품 교체예요. 주유부품 교체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분개한다? 자산으로. 기계장치죠. 이렇게. 기계장치 80만원.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 이렇게 했겠죠. 자, 38번.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수리비 2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계좌이체하다. 자,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250. 자, 만약에 가로가 없었다면 건물 수리비니까 수선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자본적 지출 뭘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건물 250 이렇게 됐죠.
자, 39번. 기계장치의 노후로 인해 기계 부품을 교체하고 교체 비용 15만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다. 자, 당좌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15만원. 이렇게. 자, 기계장치의 노후로 인해 기계 부품을 교체했어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주요 부품 교체가 자본적 지출, 그 외에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수선비 15만원. 이렇게. 됐죠? 자, 40번 문제. 홍보보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고 교체 비용 2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죠. 대변의 당좌예금 200만원. 자, 자동차의 엔진 교체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거야. 차량, 운반구. 이렇게. 200만원. 됐죠? 41번 문제. 본사 건물에 유리창이 파손되어 교체하고 교체 비용 45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일단 현금이 나가죠. 대변에 현금 45만원. 자, 유리창 교체 비용 수익적 지출이죠. 그러니까 수선비 45만원.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중요하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대손 회계 볼게요. 채무자의 부도, 파산, 사망 등으로 어느 일정 정도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대손이라 한다. 이때 대손 처리 시 대손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채권이라는 게 매출 채권이 있고 기타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럼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은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보면 일단 대손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거는 뭘로?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런 뜻이에요. 자, 분계를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바로 될 거예요. 자, 44번 볼게요. 거래처 정진기업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한대요. 자, 거래처가 파산이 돼서 외상 매출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없애줘요. 이렇게. 얼마냐면 20만원. 자, 대손 처리한다고 돼 있죠. 대손 처리는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가로 보시면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60만원 있어요. 그쵸? 이 60만원 중에서 자, 대손 충당금 얼마만 메꿔주면 돼요?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6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어렵진 않죠? 자, 45번. 거래처 유성기업의 파산으로 받으럼 5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얘도 대손 처리예요. 자, 받으럼 못 받게 됐으니까 받으럼 대변을 없애주고 받으럼 나가고 자, 얼마냐면 50만원 이렇게 해주고 대손 처리할 거니까 뭐랑 상계해준다? 대손 충당금. 자, 그런데 지금 받으럼의 대손 충당금은 30만원 뿐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자, 대손 충당금 30만원 다 메꿔주고 이렇게. 자, 부족하죠? 20만원은 지금 부족해요. 뭘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해주고 부족한 거는 대손 상각비 이거예요. 자, 어려운 건 아니죠? 됐죠? 자, 46번. 거래처 강서상사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3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대요. 일단은 대변에 단기 대여금 없애주고 30만원. 자,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건데 단기 대여금은
다시 한번 볼게요. 기타 채권이에요. 그쵸? 대여금, 기타 채권. 그러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쵸?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겠죠. 위에 같은 경우는 받으러미 매출채권이니까 그냥 대손상각비, 얘는 단기 대여금이니까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 차이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47번 전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삼진전자 외상매출금 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어요. 자,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얼마가? 30만원. 자, 30만원 뭐 받은 거요?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거. 자,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그쵸?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30만원 이렇게. 자, 이 문제도 중요하죠. 작년에 대손 처리한 걸 받으면, 그쵸? 차변에 돈 들어오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됐죠? 자, 54번 문제. 양산기업에 대한 받으럼 2,05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받으럼이 나가겠죠. 받으럼, 대변에 받으럼 얼마짜리? 2,050 이렇게. 자, 추심수수료는 수수료예요. 수수료 비용 얼마냐면 50만원 이렇게. 그래서 받을 돈 2,050만원에서 수수료 비용 50만원 차감하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왔다는 거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얼마예요? 그러면 2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55번 당사 영업부 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부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비 200만원은 신한 체크카드를 결제했는데, 자, 체크카드는 바로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바로 출금돼. 자,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냐면 200만원. 자, 건물의 피난시설이요. 피난시설 배웠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뭘로 분개해요? 건물 이렇게 200만원 200만원. 자,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매매증권 구입 및 처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1번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 처분 목적으로 100주를 4만원에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주식을 사오면, 그죠? 단기 처분 목적, 단기매매증권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되겠죠. 자, 100주 곱하기 4만원 하면 얼마예요? 4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사올 때 수수료 비용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쓴다. 10만원. 일단은 주식 사온 거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4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수수료는 현금 이렇게. 금액은 10만원. 됐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사올 때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고 따로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문제. 삼성전자 주식 중 10주를, 그쵸? 예전에 4만원에 사왔던 거, 그거를 45,000원에 처분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3만원이 차감된 금액은 보통예금이 입금됐어요. 자, 단기매매증권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겠죠. 단기 매매 증권. 자, 10주 4만원에 사왔던 거 얼마예요? 그럼 40만원이죠. 이렇게. 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는데, 보통예금. 자, 수수료가 없었으면 10주를 45,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45만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들어올 돈에서 3만원이 차감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45만원에서 3만원 빼면 얼마가 들어와요? 42만원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차변, 대변, 합계 비교해서 차익이 차변에 생기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차익이 대변에 생겼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되겠죠. 얼마가? 2만원이 2만원 이렇게 됐죠? 자, 뭐 주식과 관련된 건 두 문제뿐이 없어요. 3번 문제. 업무용 차량에 휘발유 대금 15만원을 성동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그쵸? 자, 이거 차 기름 넣은 거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차량 유지비 15만원 됐죠? 자, 4번 문제. 사용 중인 업무용 자동차를 부흥중고차 매매센터에 7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대요. 취득가액은 1300,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 650만원 이렇게 돼 있네. 자, 사용하던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가 나가요. 차량 운반구 나가죠. 얼마짜리? 취득가액 쓰는 거예요. 취득가액 1300. 처음에 1300만원에 사왔던 자동차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쓰냐면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 그쵸? 자, 가치가 하락되는 거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그 감가상각비가 쌓이면 감가상각 누계. 그러니까 처분 시까지의 가치가 650만원만큼 하락된 거야. 내가 1300만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 가치가 650만원만큼 하락됐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600 감가상각 누계 650 이렇게. 자,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면 총 700만원을 팔은 거예요. 여기 보시죠. 700만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200만원은 뭘로 받았어요? 현금. 현금으로 받은 거는 200만원. 자, 나머지는 얼마예요? 700에 팔았는데 200은 현금이니까 나머지는 5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500. 자, 나머지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3개월 후에 받을 거니까 미수금. 이렇게 되겠죠. 500만원. 이렇게. 자, 대변 합계는 1300. 차변 합계는 1350이네요. 그럼 차익이 대변에 생기죠. 그러면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되겠죠. 차익이 얼마예요?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다시 보면 차익이 차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되겠죠. 비용 수익이니까. 됐죠? 5번 문제. 영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뭐 매각거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음 할인이라는 것은 이 받을 어음을 만기 전에 은행에 파는 거예요. 어음은 만기가 돼야 돈이 되죠. 그쵸? 그러면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한다 그래요. 그거를. 그쵸? 깎아주는 게 아니라 받을 어음을 은행에 파는 거다. 그게 어음 할인. 자, 분개해 볼게요. 일단 그러면 받을 어음 팔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나가겠죠. 받을 어음 대변에
받으러음 이렇게 쓰시고 얼마짜리? 200만원. 자, 할인을 했으니까 할인료라는 걸 떼요. 할인료. 자, 할인료가 뭐냐면 이 받으러움을 은행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받으러움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에요. 받으러움도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을 은행에 처분하고 그만큼 손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할인료 하면 뭐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15만원. 자, 그럼 나머지는, 그쵸? 15만원 차감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요? 그러면 185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자, 6번 문제. 거래처 파산으로 미수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여 대손 처리했대요. 자, 미수금 없애주고, 그죠? 대손 처리 배웠죠? 자, 30만원. 대손 처리는, 그쵸?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이 20만원 있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20만원 메꿔주고, 20만원. 자, 10만원 부족하죠. 부족한 건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 근데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니까 뭐라 그래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차익이 얼마예요? 10만원.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됐어요. 자, 7번 문제. 당사 회계부서에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100만원과 유리창 교체비 20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일단은 뭐 엘리베이터 설치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 기억나시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 그러니까 건물로 분기하면 돼요. 건물 1000만원. 자, 유리창 교체 비용은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 수선비. 그쵸? 수선비 20만원. 이렇게. 자, 카드로 결제했대요. 국민카드로.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1020만원. 이렇게. 됐죠? 자, 8번 문제.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직원의 최석원으로부터 10월 23일에 지급한 출장비 50만원에 대하여 다음같이 지출 명세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출장 갈 때 임시계정 뭘 써요? 가지급금 써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출장 갈 때 대변에 뭐 현금 50만원,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지급금, 임시계정은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주겠죠.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요. 얼마냐면 50만원. 자, 출장 가서 쓴 게 교통비, 숙박비, 식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출장 가서 쓴 거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 이렇게 여비교통비 다 더하면 얼마예요? 45만원. 이렇게. 자, 5만원 남았으니까, 그쵸? 회사에서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냐면 5만원. 이렇게. 자, 됐죠? 자, 9번 문제. 홍보부에서 사용할 건물 1000만원, 중개수수료 20만원, 취득세 50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건물을 사왔으니까 차변의 건물이죠? 건물. 자, 건물 가격은 1000만원인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기억나시죠? 원가 포함이에요. 원가 포함. 그러면 사온 거에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1000 얼마예요? 70 이렇게 해주고 전액 현금이니까 대변의 현금 1070 이렇게 되겠죠. 됐죠?